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약한다 방송 김민경 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한방 강의 27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에 소풍산을 하다 말았죠. 예, 소풍산이 중요해서 제가 끄는 거예요. 이게 할 게 많거든. 소풍산은 피부 질환 치료할 때 아주 중요한 처방입니다. 기본적으로 소풍산은 어떤 피부 질환이든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습진에도 쓸 수 있고 아토피에도 쓸 수 있고 혈열 상태에도 쓸 수 있어요. 혈열이라고 하는 거는 뒤지게 빡쳤다든가 아니면은 몸에 독성물질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관에서 체액이 유출된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그 혈열 상태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소풍산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피부병에 쓰는 기본적인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히스타민제하고 염증 치료제하고 그 다음에 혈관 투하성을 조절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반적인 피부약 처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질환이 생긴, 피부에 병변이 생긴 원인 치료를 할 때 원인 치료제와 소풍산을 같이 쓰면 됩니다. 물론 이제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소풍산 시작해 볼게요. 자, 소풍산 보시면 현계 방풍이 있어요. 이것은 지향작용이라 그래서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계는 작용하는 게 약간 마왕하고 비슷해요. 마왕 같은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현계도 가려움증을 가라앉히지만 얘가 모세혈관 투과성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쪽으로 부종이 발생한 거를 가라앉혀줘요. 즉 혈열 상태를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현계 방풍 들어있고 당귀는 왜 들어갔냐? 피부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 병변 쪽으로 영양 공급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영양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이 각화되거든요. 각화되면 이렇게 떨어진다. 허옇게 훅 떨어진단 말이야.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처방이 된 거고, 생지왕은 물론 생지왕도 마찬가지로 보음제로 사용을 했지만 생지왕은 아주 강력한 혈열 치료제입니다. 어우, 잘 듣지. 보음제로도 아주 영양제로도 아주 좋고, 고산 같은 경우는 고산차 그 고산 맞아요. 간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인 치료를 위해서 썼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독성 물질이 몸에 쌓이게 되면 피부 병변을 유발하겠다. 그래서 쓴 거고, 창출 같은 경우는 피부의 혈류를 개선시켜 줄 때 쓰는 거고, 선태도 가려움증, 항지향 작용이 있어요. 호마인 같은 경우도 호마인 같은 경우는 염증 소염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방자도 가려움증이라든가 이런 때 쓰는 거고, 지모는 보음제입니다. 석고 소염제라고 했죠? 생감초, 스테로이드 양작용, 스테로이드가 아니야. 잘 알아야 돼. 스테로이드가 아니야. 스테로이드 양작용이야. 목통은 물질이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소풍산은 염증 치료하고 붉게 발적돼 있는 거 치료하는 거 하고 가려움증 가라앉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죠? 다음 볼까요? 그래서 소풍산은 뭐냐? 소풍, 청열, 화습, 양혈, 윤조. 아까 설명한 거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풍습 열의 피진. 피부병이 생기는 원인이 풍습열이거든. 풍습열에 의한 피진, 피부병을 다 치료한다 라는 뜻이야. 그래갖고 심한 가려, 뒤지게 가려, 밤에 되면 더 아주 밤에 되면 증악이래. 증악. 얼마나 가려우면 증악이라 그랬어. 돼지가 가려워지는, 훨씬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야간에 훨씬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원래 가려움증이 밤에 더 심해지잖아. 그래서 아토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낮에 되면 가려움증을 모르다가 밤에 되면 계속 긁으면서 자잖아요. 푹푹푹 긁으면서. 물론 아토피 말고 다른 피부병도 마찬가지긴 한데 원래 그건 뭐 알죠? 우리 다 알잖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생리학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심한 가려움이 밤에 더 심해져요. 원래 국소의 발적과 열감 왜 생겨? 염증 반응이 생겼으니까. 삼출액이 맞다. 왜? 삼출액이 많으면 염증 반응. 그 다음에 혹은 수포 형성. 수포 형성은 염증 반응일 수도 있지만 혈열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혈열 때문에 생기는 게 한포진이잖아. 한포진. 나중에 한포진 치료법 다 설명할 거예요. 몸이 화끈거리는 열감, 구갈. 이제 보험제 때문에 그런 건데 됐고. 다음 처방 해설을 보면 본방은 염증성으로 가려움을 수반하는 피부병의 대표 처방이다. 염증성으로
가려움을 수반하는 피부병의 대표 처방. 이유야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염증성으로 가려움을 수반하는 피부병을 다 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쭉 얘기는 내가 지금 방금 다 한 거니까 넘어가고, 풍수별의 피진이란 무엇이냐? 풍수별에 의한 피부병이 뭐냐면 어떤가에 대한 원인에 의해서, 원인은 종류에 관계없이, 어떤 종류든 관계없이 피부에 병변이 발생을 하고 가려움과 유주성 돌아댕기면서 아니면 뭐 번지면서 돌아다니면서 번지는 경향이 있거나, 그걸 풍증이라 그래. 수포 혹은 함침물, 진물이 질질 나거나 물집이 잡히거나 뻘겋게 되거나 후끈후끈 열감이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 이거 뭐야? 모든 피부병 다 말하는 거야. 다 원인에 관계없이. 만성화되면 이 병변의 피부의 위축 건조경이 왜 나타나겠어? 붓고 염증이 나고 진물이 나면 그쪽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된다고. 영양 공급이 안 되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직이 각화되겠지. 각화돼서 건조 경향이 나타나서 위축되고 떨어져 나간다, 이런 뜻이요. 자, 다음 임상응용을 보면은 습진, 풍진, 담마진 뭐 이렇게 쭉 쓴다. 아토피, 백선증, 피부병, 담마진양, 태선 등 피부병에 다 쓴다는 얘기예요. 다 쓴다는 얘기. 여기 한포진에도 쓴다고 돼 있지. 근데 한포진 치료하는 건 요거만 가지고 안 돼. 제가 다시 가르쳐 줄게요. 다음 볼까요? 운영의 실내를 보면 습진, 담마진, 양진에 다 쓴다고 돼 있는데 이유는 이거야. 아까 소풍사는 4가지 효능의 약물이 배합이 돼 있는데, 소염제 들어가 있고 이수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려움증 가라앉히는 약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피부 영양제 들어가 있는데 치료한다 라는 뜻이요. 아까 얘기한 거 반복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X제, 과립제, 우리 과립제 많이 쓰죠. 과립제의 경우에는 발적 열감 심할 때는 황련의 독탕을 같이 쓰거나, 잘 들어요. 이건 언제? 발적 열감이 심한데 황련의 독탕을 쓴다는 뜻은 피부 병변이 심한 염증 반응을 수반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나타난 발적에도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아토피 같은 경우가 빨갛게 되면서 질물이 질질 흐를 때도 써. 그러면 황련의 독탕하고 소풍산을 같이 쓰면 꽤 잘 듣습니다. 수포, 부종, 삼출액이 많을 경우, 진물이 질질 날 경우에는 월비가출탕을 쓴다고 하는데, 월비가출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소총용탕을 써도 돼요. 소총용탕도 들어요. 월비가출탕도 듣지만 소총용탕도 들어. 건조, 왜냐면 이거 월비가출탕을 딴 데 쓸 데 별로 없거든. 이거 저 다이어트약으로 쓰긴 하는데 이거 잘못 쓰면 머리 아파 두통이 와. 그래서 내가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다이어트약으로 써요. 건조하여 수분한 경향이 없을 때는 이건 뭐야? 아토피 중에서 진물 전혀 없이 갈라지기만 하네. 이제 바짝 말라갖고 허옇게 일어나면서, 그때 온청음을 같이 씁니다. 온청음하고 소풍각산을 같이 쓰면 돼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아토피를 고칠 순 없어. 그건 내가 다음에 가르쳐 줄 거야. 아토피 치료하는 방법은. 자, 다음 볼까요? 자, 담마진에는 뭐냐, 어떻게 쓰냐. 가려움을 수반하는 진피상층의 국한성 부종 팽윤진의 크기나 부위는 일정하지 않고 손톱 크기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여러가지 건상의 피부와는 뚜렷하게 구별돼. 뻘겋게 돼갖고 그러니까 뻘겋게 이렇게 톡톡톡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어갖고 떡떡떡 생기는 거. 알러지 났을 때 많이 나타나잖아. 팽윤부 대부분은 수분에서 수시간 사이에 쇠퇴하기도 하지만 수일간 개통되기도 한다. 이거 뭐 알러지 났을 때잖아. 그리고 그 피부 병변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알러지 물질이 없을 때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심하게 받았다든가, 음식 같은 걸 잘못 먹었다든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장에서 탈이 났다든가 이래도 나타납니다. 물론 식중독에도 나타나지. 그런 걸 말해요. 돼지기 오래된 경우에는 뭐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것도 쓰긴 하는데, 원인은, 자, 이게 중요해. 원인은 내인성인 건 식품이나 약물에 의한 알러지. 식품 알러지 알죠? 뭘 이렇게 올라오는 거. 식중독이라고 하긴 하는데, 알러지 있는 음식 같은 거, 나는 이제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새우 같은 거 먹거나 새우젓 먹으면 막 올라오거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알러지 나 많아. 술 하도 처먹어서. 그리고 간, 이게 중요해. 식품이나 약물에 의한 알러지는 배제하면 돼. 안 닿게 하면 돼. 내 몸에 안 닿게 하면 되는데, 이건 얘기하다가, 자, 이게 중요해. 이거 간, 신장의
대사장애 등으로 인해 갖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피부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 병변이 외부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피부 치료할 때 뭘 써?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소염제, 항생제 이 정도 사용을 한단 말이야. 자, 이거는 피부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증요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피부 병변이 나타난 게 피부병이 몸에 있는 대사 기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 상태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상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거는 피부병이 아니잖아. 속병이잖아. 그 속에서 나타난 병이 피부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속병이 나타난 게 피부에 보였어. 피부만 고치면 안 낫지. 피부만 대고 고친다고 낫질 않지. 원인은 여기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간신장애 대사장애. 자, 간에서 대부분 나타나긴 하는데 간의 지질대사장애라든가 간의 해독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나쁜 걸 돼지게 많이 쭈어 처먹었다든가 과연령 상태가 됐다든가 나처럼 술을 많이 먹었다든가 아니면 돼지게 빡쳤다든가 이래도 피부병이 나타나요. 그거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성 중에서는 외용량, 있어. 온열, 뜨거워도 나타나. 이것도 있어. 한랭 자극에 의해서도 피부병이 나타나요. 자, 차가운데 겨울에 찬 곳에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데 들어가면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서 막 간지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 온도차 알러지라고 합니다. 온도차 알러지. 온도차 알러지는 체온의 조절 능력이 문제가 된 사람이 발생해. 체온 조절 능력에 문제가 된 사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을 정상화시켜주면 돼. 이게 온도차 알러지도 손이 막 가렵기도 하고 뻘겋게 올라오기도 하고 콧물이 질질 나는 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 언제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광선 알러지는 뭐야? 햇빛 알러지. 그걸 말해요. 물리적 자극. 묘기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찍으면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 그걸 물리적 자극에서 나타나는 알러지야. 피부병이야. 치료는 원인의 제거. 당연하지. 원인의 제거. 항히스타민제나 여기 정신안정제라고 돼 있죠. 정신안정제. 이건 스트레스로 인한 알러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단마진 피부병 같은 경우는 안신제와 청열제에다가 소풍산을 같이 쓰는 거야. 거기에 당연히 황열해독탕이 들어가겠지. 황열해독탕뿐만 아니라 가미규비탕도 사용을 합니다. 스트레스로 해서 나타날 땐.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단마진 양에 대해서는 처음에 무조건 소풍산을 쓰고 발적이 심하고 뻘겋게 됐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해. 발적이 심하고 뻘겋게 됐을 때. 피진의 색조가 백색이고 열감이 없으면 한랭일 경우에는 다른 거 쓴다. 개마각반탕을 쓴다라는 거 쓰는데 개마각반탕이 뭐냐면 개지탕과 마황탕을 딱 반씩 섞은 거를 개마각반탕이라고 그래요. 개마각반탕. 이 얘기는 뭐냐면 한냉으로 인해서 자, 아까 잠깐 얘기한 거 있어. 몸에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게 체온 조절 장애에 의해서도 나타난다고 했잖아. 한랭 자극에서도 나타나고 했잖아. 몸이 냉해도 나타날 수 있어요. 몸이 냉하다는 건 대사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지.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체내 에너지 생산량이 일반 사람보다 적어갖고 몸의 에너지 생산량이 적게 되면 피부 쪽으로 들어가는 혈류의 양이 줄거든. 그렇게 되면 피부에 있는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지를 못해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쓴다는 뜻이야. 이거 쓰진 않아 나는. 근데 자, 밤에 잠자리를 들면 매우 가렵고 빨갛게 됐을 때도 요때는 대총용탕을 쓴다. 이건 뭐야? 심한 가려움증인데 자, 여기서 중요해. 빨간 팽진 부풀어오는 피부 상태가 된 거야. 피부가 이렇게 뻘겋게 부풀어 놓은 거예요. 뻘겋게 돼갖고 진짜 돼지게 간지러워. 이럴 때는 이제 대총용탕을 같이 쓰시면 되고 아니면 대총용탕만 쓰셔도 된다고 하는데 대총용탕에다가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써야지.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써야 돼. 근데 대총용탕 쓰지 않고 그냥 소풍산 써도 되고요. 저는 대총용탕 안 쓰고 그 소풍산에다가 그냥 소총용탕 써도 들어요. 듣기는 소총용탕 써도 들으는데 주로 소풍산에다가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심하게 가려우면은 대총용탕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게 빨갛게 너무 대총용탕을 집에 약국에 갖다 놓으면 그냥 버려. 그래갖고 그냥 소총용탕 써. 소총용탕 써도 들어. 대총용탕 말고. 왜냐면 대총용탕에 석고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요거야. 마황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황.
소총육탕에도 마왕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마왕만 들어가도 충분히 효과가 나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쓰고 그다음에 소총육탕하고 그다음에 소풍산을 사용을 하면 가려움증이 확 줍니다. 그러면 충분히 잘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히스타민제 가지고 못 자. 가려움이 안 가라앉거든. 피부의 혈관, 그러니까 피부 혈관에 모세혈관 투과성을 정상화시키는 약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식중독에 의해서 나타난 두드러기에는 식중독일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쓰고요. 그리고 원래는 항생제를 써야 돼.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식중독이라는 거는 상한 음식을 먹은 거잖아. 그럼 장내에 상한 음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균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음식이 썩겠지. 근데 음식만 썩는 줄 알아요? 아니야. 소풍산도 들어가면 썩고 소시오탕도 들어가면 썩고 인지로탕도 들어가면 쓰고 이거 쓰면 들을 것 같지 식중독이 안 들어. 항생제 써야 됩니다. 항생제는 병원 가서 처방 받으면 되지.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갖고 항생제를 쓰면서 식중독 있는 사람 막 가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면 항생제 처방을 받아왔겠지. 근데 거기다 항생제에다 항히스타민 장에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들어. 그럴 경우엔 소풍산을 같이 들이시면 됩니다. 듣기도 해. 주사 맞으면 다 들어가. 웬만하면 스테로이드 빡빡 쓰잖아. 그지? 그럼 들어가. 그래도 안 되면 써. 근데 병원 갔다 왔을 때 스테로이드 쓰고 항생제 쓰고 항히스타민제 쓰면 웬만하면 들어요. 이거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난 거. 자, 빡침. 오지게 빡치게 되면 열꽃 펴요. 심하게 얼굴 빨갛게 올라오면서 발진이 무지하게 심하게 올라오거든. 근데 이거 돼지게 열받았을 때만 나타날 거 같지? 안 그래. 되게 심한 과로 상태가 있어.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직장 상사 존나 개 같아. 그래갖고 이 새끼가 나한테 일을 존나게 많이 시켜. 그래서 일을 존나게 하다 보면 뭐야? 일이 많아서 과로가 된 것도 있지만 과로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빡치거든. 빡침과 과로가 같이 겹치게 되면 체내에 독성물질이 쫙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차오르지만 독성물질도 차올라.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만 없애면 될 것 같지? 안 그래. 스트레스는 몸에 대사산물을 축적시키거든. 소풍산 쓰고 자 여기서 나는 사망사심탕이나 황련해독탕을 쓰는데 사망사심탕을 좋아한다고 했지. 사망사심탕하고 소풍산을 쓰고 나서 몸에 독성물질이 쌓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해독제를 같이 씁니다. L-아르기닌 제제를 같이 많이 사용을 해요. L-아르기닌 제제에다가 보통 이제 비타민 B군 같은 것도 쓰고 독성물질을 빼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좀 더 쓰면 글루타치온 제제를 더 쓰면 좋긴 한데 글루타치온 제제가 90알짜리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주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었죠. 이 새끼 약만 존나 팔아먹는다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우선 처음에 소풍산하고 사망삼탕을 주로 많이 줘요. 그리고 나서 우선 가라앉혀. 흥분돼 있는 신경을 쫙 가라앉히고 나서 그 L-아르기닌 제제 같은 경우는 앰플로 나오니까 그런 거는 며칠분 줘도 되거든. 그래도 이제 그 사람 이제 주머니 사정을 봐서 많이 줄 것 같으면 나한테 욕을 할 것 같다면 조금만 주고 좀 줘도 욕을 덜 할 것 같다면 더 주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요. 알았지? 자, 다음 볼까요? 애기들 태열 같은 경우에요. 주로 소아 단마진양 태선이 태열인데 단마진양 태선 이럴 경우에는 애들 심할 땐 무지하게 심하거든. 그럴 경우에 엄마가 안 데리고 오죠 저한테. 근데 이제 저한테 피부병을 고쳤던 가족분들의 친척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면 온단 말이야. 그럴 때 뭐 쓰면 되냐면 소풍산 쓰면 돼. 소풍산 쓰면 되는데 여기서 월비가출탄 쓰다 그러는데 이건 세요. 애가 잠을 못 잘 수 있어. 이건 좀 그렇고 위령탕 쓰면 돼. 위령탕. 월비가출탕 쓰면 잘 듣긴 하는데 나는 월비가출탕이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게 좀 부담돼. 그지? 애한테 썼다 예? 위령탕 쓰면 돼. 위령탕. 소풍산에다 위령탕 쓰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L-아르기닌 제제를 그냥 주면 거기에 간 그림이 있어서 엄마들이 화들짝 놀란단 말이야. 잘크톤 줘. 잘크톤 주면 돼. 애들한테는 잘크톤하고 그다음에 소풍산하고 위령탕을 같이 주면은 꽤 잘 들어요. 아이들한테 청열제 쓰긴 좀 그렇거든. 맛도 뒤지게 써서 잘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래갖고 잘크톤 주고 아이들 비타민제 같은 걸로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텐텐 같은 거 줘도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있어. 소아 단마진약 태선이 있을 경우에는 유제품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찬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찬 거 절대 먹지 말고 유제품을 끊으라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유제품 끊고 찬 거 끊고 그리고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고기를 좀 끊어야 돼요. 고기 끊으면 더 빨리 나. 훨씬 빨리 나. 고기 끊으면. 자, 다음 볼까요? 양진, 고정성 단마진은 소풍산을 그냥 써라. 켈로이드가 있는 것은 켈로이드가 뭐냐면 켈로이드가 어혈을 말하는 거거든.
켈로이드성으로 해서 나타난 이렇게 그 피부가 막 울퉁불퉁해지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병, 계지복용환이나 대학 목단필당 쓰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 우리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 있죠? 해리가 선전하는 게 뭐더라? 노스카나. 노스카나 쓰면 돼. 노스카나 쓰고 소풍산 쓰는데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쓰는 게 좋지. 노스카나 쓰시면 잘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혈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 사람은 그러면 몸에 어혈이 잘 생기는 사람이구나. 켈로이드성으로 나타났으면 그럼 어혈에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겠지. 어혈 관련된 게 뭐가 있어? 담배 어혈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 생리통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도 어혈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생리통이 심할 경우에는 계지복용환을 쓰긴 하는데 계지복용환보다는 정연우미단 제제가 잘 들어요. 그래서 정연우미단 제제하고 소풍산하고 그다음에 어혈에 관련됐을 때는 찬 거 절대 먹지 말라고, 정말 찬 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고, 혹시나 담배를 피우시라는 분 제발 담배를 좀 줄여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려야 빨리 난다고 얘기해줘요. 자, 다음 보면 습진 이런 병태가 복잡하고 다양성을 나타내서 그래. 습진은 보잖아. 피부를 보면 환자를 오래 보게 되면 눈으로 보면 보여요. 얘가 왜 습진이 생겼구나. 그리고 습진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르거든. 똑같은 형태의 습진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요. 그러면 이건 되게 많은 경험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야. 습진이는 병태가 복잡하고 다양성을 나타내면서 병태 변화에 따라서 1, 2, 3, 4를 알아서 잘 어떻게 고르라는 건데, 그죠? 환자를 물어보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왜 피부병이 생겼구나. 아까 얘기했잖아. 피부병이 생기는 거는 단순히 그냥 바이러스나 아니면 세균이나 아니면은 피부에 있는 알러지 물질만 가지고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지. 몸에 있는 영양 상태라든가 장기의 상태에 따라서 피부병이 생긴다고 했으니까는 그거에 맞춰서 약을 쓰는 거야. 장 상태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장 상태, 식습관도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피부병 고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래서 피부병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왜냐면 한 번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가거든. 지금 저 새끼가 도대체 뭔 소리 나는지 하고 보시겠지만 나중 되면 저 새끼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계속 나올 거거든. 장액성 구진으로 시작하고 조직적으로 이건 뭐 그냥 이건 피부병, 부었다는 뜻이야. 그냥 부었단. 진물이 많이 나고 좀 많이 부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월비가추탕은 뭐야? 마황이 들어가 있는 처방이거든. 월비가추탕. 그래서 마황이 들어가 있는 처방은 모세혈관 투과성에 관련된 있기 때문에 피부의 부종 상태를 개선시킬 때 쓰거든. 그래서 마황 들어가 있는 월비가출탕에다가 소풍산을 쓰는 거죠. 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분들 중에서 가려움증이 심할 경우에 슈다패드 같이 처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월비가출탕 효과를 슈다패드가 해요. 환웅, 세균 감염이나 얘는 섞거나 항생제 써. 그냥 항생제. 그리고 섞고 항생제 쓰시면 안 써도 돼. 그냥 거기다 항생제 연고 집이래. 약국에 많잖아. 그거 같이 주면 되지. 항생제 연고 쓰는 거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마세요. 피부에 병변이 발생했을 때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거를 없애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연고 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연고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 안 하셔도 됩니다. 부작용 없어요. 괜찮아. 원인 치료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쓰면 문제가 되지만 원인 치료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 덱스판테놀 들어있는 제제 약국에 많지요. 비판텐하고 같은 성분 들어있는 거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덱스판테놀 들어있는 성분의 제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부작용도 아예 없고 그다음 피부 재생 효과도 아주 뛰어나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싸서 좋아. 싸서 푹푹 써도 돼. 그지? 싸서 많이 좋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항생제, 스테로이드 연고, 그다음에 덱스판테놀 제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건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마세요. 피부 치료할 때는. 자, 다음 볼까요? 피부 치료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제가 각 병변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피부 치료만 해도 오래 걸려요. 그거만 해도 하나씩 하는 데만 해도. 왜냐면 그 사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사하제를 하겠습니다. 사하제. 자, 사하제라고 하는 것은 변비 치료제가 아닙니다. 자, 우선은 변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사하제가 변비약은 맞는데 변비 치료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변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 뭐냐? 똥똥은 뭐냐면 장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한 걸 말합니다. 장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해서 변비가 생긴 게 한 가지.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뭐냐면 장에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게 변비가 한 가지. 자, 장내 혈류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언제 배웠어? 뭘 배웠어? 보양제일 때 했잖아. 응? 보양제. 온리거한제 할 때도 했어. 뭐냐? 장 안에 혈류가 적어진다는 뜻은 장이 차진다는 뜻을 말해요. 자, 장이 차지는 것은 찬 걸 많이 쪄 먹어도 장이 차지겠지. 하지만 장의 기능이 떨어져도 장이 차져요. 왜?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류가 줄 거 아니야. 나이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도 그렇고 대사율이 떨어져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요. 그래도 장이 차져.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도 변비 생기잖아. 나이가 들어서 노인성 변비 있잖아. 찬 거 많이 먹어도 그렇잖아. 그리고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장이 차져서 설사하는 경우도 있어. 장이 차져서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겨갖고 쭉쭉 싸대는 경우도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어.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변비가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 여행 갔을 때 변비 못 보는 사람 있잖아. 왜? 긴장해서? 긴장해서 항문이 안 열리나? 아니야. 긴장해서 장에 혈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장 안에 변이 차오르거든. 그것도 차가운, 즉 장내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야. 응? 이해했지? 그래. 나머지는 뭐야? 들쳐먹어서. 소식성 변비도 있어요. 아니면 섬유질을 기억함도 안 드시는 분이 있어. 그렇게 아주 그냥 정제되어 있는 빵을 좋아하시다든가 아니면 과자만 들였다 드신다든가 아니면 라면만 오라지게 좋아하셔갖고 입에다가 그냥 섬유질을 집어넣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 고기만 처먹고. 그렇게 되면 장에 분변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장내에 있는 유산균은 잘 아시겠지만 섬유질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섬유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장내에 있는 유산균이 죽겠네 굶어서. 그러면 장에 있는 유산균이 죽으면 변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우리가 보는 변의 양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많다고 하는 사람 70%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적다고 하는 30%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째려서 그냥 50%가 치자고. 반 정도는 세균입니다.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번식을 한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 모양을 이제 맞춰주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이 있어야 또 수분도 생기는 거고. 그래 이제 부드럽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딱딱해서 토분산변, 토끼똥 같은 거 토분상변이라 그래. 그런 걸 그렇게 해서 변을 막는 그러니까 항문을 막아버려 변을 못 보게 되는 거지. 자, 그래갖고 크게 세 가지. 자, 똥떡, 장내에 있는 음식물이 썩었어. 장에 혈류가 안 돼. 그래갖고 덜 먹었어. 요 세 가지가 변비가 생기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따라서 변비를 고치는 방법이 달라.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몸에 다른 병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병. 자, 사화제 볼까요? 그래서 사화제라고 하는 것은 몇 시냐? 27분. 사화제라고 하는 것은 사화 효과에 의해서 이실을 완화하는 거다. 이실이 뭐야? 장 안에 뭐가 찼어? 찼어. 변이 찼어. 장내 분변이 찼거나 장강 내에 수분이 저류됐거나의 증상을 수반되는 증상을 말하지만 여기까지면 그냥 변만 찬 거잖아. 그지? 변만 찬 건데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이실이라고 하는 건 염증, 순환장애, 기능장애 등의 결과로 인해 갖고 발생한 거란 말이야. 자, 장내에 변만 차는 게 아닙니다. 장 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음식물을 갖다가 먹었는데 소화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나쁜 걸 많이 쪄 드시거나 고기만 열심히 드시거나 해서 장내 환경이 고장을 내부르스 내가 아니면 저처럼 술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장 안에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썩는다고. 썩게 되면 그 썩으면 어떻게 그냥 썩기만 하겠나? 썩으면 안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장이 염증이 생긴다고. 장 안이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염증성 부종이 발생을 합니다. 장이 부어. 장이 부으면 어떻게 장이 못 움직이겠네. 그래서 배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배 다른 건 별로 없는데 배만 볼록 나오는 사람 있잖아. 잘 봐봐. 살일까? 아니야. 똥일까? 아니야. 장이 부은 겁니다. 장 자체가 부은 거예요. 장 자체가 부은 게 어마어마하게 붓습니다. 진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빠른 시간은 5분도 안 되는 시간에도 부을 수 있어요. 이따시 먹게. 순환장애도 그렇고.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한하라는 건 뭐냐면 장내의 염증, 즉 열결이라고 해서 열결은 뭐야? 염증성 장갑마비
중요하지. 염증성의 장광마비. 광이라고 했다. 관인데 오타 났네. 방광도 아닌데, 그지? 염증성 장관마비의 분변 정체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장이 아까 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장이 부으면 관인데 안 움직이겠네. 장이 부었으니까. 그러면 변이 가다가 장이 부어서 막힐 거 아니야. 안 내려가니까 부었으니까는 그럼 거기에 차오르겠지. 변이 차오른다고. 그럼 어떻게 변을 그냥 뽑는 약을 변비약을 먹는다고 안 나오지. 염증이 없어져야지 변이 열릴 거, 장이 이렇게 열릴 거 아니야. 부어서 막혔으니까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결에 관련된 것은 염증 치료제가 들어가 있어요. 염증 치료제가. 자, 온화는 뭐야? 온화 따뜻하게 해서 싸게 한대. 왜? 장이 차가워졌으니까. 왜 피가 안 가니까 차갑지. 그래. 한냉의 환경이나 찬 걸 많이 쪄쳐먹거나 아니면 급성의 위장 순환 불량. 이거 언제 생겼을 것 같아? 그래. 밥을 먹는데 밥을 내가 먹으려고 했어. 밥을 먹는데 옆에 존경의 직장 상사가 갈구하대 기식기가. 아니면 밥을 먹는데 까톡으로 업무지시를 존나게 내리는 거야. 밥 먹고 있는데 있거나. 그럼 어떻게 돼? 빡치잖아. 그럼 위장이 멈추죠. 위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 피가 안 가겠지. 그것 자체가 급성의 위장 순환 불량을 유발을 합니다. 찬 걸 먹어도 급성의 위장 순환 불량이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는데 나올 때 아이스크림 갖다 이렇게 먹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배가 갑자기 확 차지면서 삼겹살 먹은 게 내려가지 않거든. 꽉 막혀. 엄청나게 아파. 근데 어떻게 다 토해버리잖아. 그게 급성의 위장 순환 불량입니다. 체한 게 아니에요. 찬 거 먹어서 위장이 멈춘 거야. 그래서 다 올려버리는 거야. 왜? 찬 걸 밖으로 뱉어내려고 올리는 거거든. 제발 좀 고기 먹고 찬 것 좀 먹지 말아요. 아니야. 먹어야 되는구나. 먹어야 약국 매출이 오는구나. 자, 급성의 위장순환 불량은 찬 걸 먹어도 나타나겠지만 찬 거 말고 아까 말했듯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타납니다. 한적홍은 양허의 변비에 의해서 대한 거다. 배를 따뜻하게 한다는 뜻이겠지. 그럼 뭐야? 온리제 쓰겄네. 그지? 윤하제라는 것은 소식성 변비에 의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노인성 변비에도 많이 써요. 윤하제라는 건 뭐냐, 부들부들하게 해준다는 뜻이지, 윤택하게 뭐 촉촉하게 해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장을 촉촉하게 해준다는 뜻은 뭐야? 장을 수분을 많게 해준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 장을 수분을 많게 해주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장에다가 기름기를 살살살살 넣어주는 거지. 그래갖고 부들부들하게 쑥 빠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됐어. 여기 보면 분변의 건조, 장점액 분비 부족, 이럴 때 쓴다. 축수는 이뇨제를 말합니다. 복수라든가 이런 거를 치료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수제를 했어요. 그죠? 이수제를 했는데 이수제는 이뇨제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지. 물질이동 장애에 쓰는 거야. 축수가 이뇨제를 말합니다. 한방에서는 축수. 흉수, 복수, 부종을 뺄 때, 진짜 물을 뺄 때 쓰는 방법을 말해요. 사제에 대한 다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바이.